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내려집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잠시 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선고의 대략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로 먼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계엄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선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또 김건희 씨에 이어서 네 번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이었고 이렇게 고위 간부의 내란 가담에 대한 판단인 만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중계 필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형사 32부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이 적용된 3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과 각 쟁점별 유무죄 판단을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문을 읽게 됩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서 오늘 재판에서도 내란이 인정된다면 이 전 장관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선고에 앞서서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들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요.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실상 방조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경찰과 소방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서 변론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 장악, 장기 집권 계획에 가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그리고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받거나 그리고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특검 구형 당시 그날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자신이 사전 모의, 공모도 없이 어떻게 가담을 했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측의 논리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번 선고들의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고의 쟁점을 좀 짚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못 박은 사법부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하나고요. 또 핵심 혐의인 이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지가 쟁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닿아 있는 한덕수 재판부에서 일부 이 전 장관 판단을 내놓았던 만큼 이런 부분도 오늘 재판에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했다는 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봤었거든요. 한 전 총리 혐의에 대해서요. 때문에 오늘 이상민 재판부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지시를 부인해온 이 전 장관 측 논리는 곧바로 탄핵될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을 포섭하는 단전 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요. 재판부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나눠봤던 이 대통령실 CCTV 영상
또 해당 단선 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특검 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재판 역시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에 이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앞서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구형보다 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그리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면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이번 선고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선고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선포 전에 이뤄졌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얼마나 인식했느냐는 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생중계 연합뉴스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고 후에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